네, 안녕하세요. 에버그린 덴탈 치과 원장 앤디 허입니다. 저희 에버그린 덴탈은 보스턴 북쪽 벌링턴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스케일링과 딥 클리닝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을 미국에서 치과각이라고 붙여봤고요. 스케일링의 모든 것, 초간단 설명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예, 먼저 스케일링 뜻이 무엇이냐면 스케일이란 것은 이렇게 이에 붙어 있는 치석이 뭘까요? 음식물을 드신 후에 그것이 제거가 안 되면은 이에 남아 있고 그것이 단단해진 것이고 박테리아와 모든 게 안 좋은 게 섞여서 그냥 딱딱해진 거죠.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고요. 스케일링은 바로 그런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어원은 딱딱한 물질을 긁어내거나 비늘, 스케일이죠. 비늘이라는 것이 비늘 같은 것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스케일링이라고 하질 않고요. 보통 그냥 클리닝이라고 해요. 스케일링 하면은 좀 어려운 단어로 느껴지고요. teeth cleaning이라고 합니다. 네, 클리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이 있고요. 잇몸 치료가 있어요. 둘 다 원리는 같습니다. 스케일링은 다시 말하지만은 미국에서는 regular cleaning이라고 보통 하고요. 잇몸 치료는 미국에서는 딥 클리닝이라고 보통 많이들 써요. 근데 스케일링을 전문 용어로는 prophylaxis라고 하고요. 예방이란 뜻이죠. 네, 잇몸 치료는 전문 용어로 scaling and root planing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scaling 말이 나오죠. root planing이란 것은 뿌리 root이죠. 플레인 하다는 것은 플레인은 이렇게 평평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뭔가 뭐 대패로 밀듯이 평평하게 이제 뿌리를 평평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비늘을 벗겨서 평평하게 한다. 그게 바로 딥 클리닝이고 잇몸 치료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구분짓는 중요한 구분법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선을 중심으로 이 위는 이제 치아죠. 그냥 이빨이라고 할게요. 밑에는 이빨 뿌리죠. 이 위에와 아래에 어디에 치석이 있냐 그거에 따라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 그냥 레귤러 클리닝과 딥 클리닝이 나뉘는 겁니다. 네, 여기 선 위로 치석이 있으면 박테리아 덩어리죠. 그냥 이 똥이라고 할게요. 똥이 더 깨끗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것을 이제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스케일링이죠. 이걸 깨끗하게 제거하면은 잇몸도 건강해지겠죠. 염증이 가라앉고요. 네, 이게 바로 스케일링, 레귤러 클리닝이고요. 이제 이 똥이 이 선 밑으로 뿌리 표면에 있으면은 바로 스케일링이 아니라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딥 클리닝이 필요한 것이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이 똥을 제거하는 거죠. 깨끗해지겠죠. 냄새도 안 나고요. 염증도 가라앉겠죠. 바로 이 선 위로 클리닝 하는 것은 스케일링, 이 선 밑에 클리닝 하는 것은 딥 클리닝 잇몸 치료입니다. 간단하죠? 네, 이게 바로 치석이 제때 제거가 안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뼈가 여기에 있죠. 뼈가 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원래 뼈는 이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잇몸은 부어 있고요. 염증이 있고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뼈는 이렇게 내려갔지만 잇몸은 여전히 여기에 있잖아요. 부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아프지도 않고요. 그러니까는 겉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염증이 무서운 겁니다. 이미 증상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염증을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치, 이빨, 주변, 염증, 이빨 주변 염증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에게도 어려운 용어거든요. 이것은 바로 영어로는 periodontitis, periodontitis라고 합니다. peri란 것이 바로 주변이란 뜻이고요. 오던트가 이제 이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itis 이게 바로 염증이란 뜻입니다. periodontitis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염증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라는 것이에요. 이런 치주염에 걸리시기 전에 스케일링을 항상 받으셔서 치석을 빨리빨리 제거해야지 이런 염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치주염이 진행된 상황이라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제 여기 있는 치석들 이것들을 다 제거한다고 해도 이미 녹아 내려간 뼈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딥클리닝, 잇몸 치료는 받으셔야 됩니다. 예, 자, 방금 치주염에 관해서 살펴봤죠. 그럼 치은염은 무엇이냐? 이제 치주염까지 발전되기 전에 잇몸 주변으로만 염증이 있는 것을 치은염이라고 해요. 아직 늦지 않은 상황이죠. 잇몸은 진저바라고 하고요. 염증은 아까 말씀드렸죠. ITIS니까 진저바이러스, 잇몸 염증이란 뜻입니다. 잇몸 염증은 굉장히 흔하고요. 치주염처럼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빨리빨리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만 더 하고 가도록 할게요. 치태랑 치석이란 말 들어보셨죠? 치태는 이제 영어로는 plaque라고 하고요. 치석은 tartar, 전문 용어로는 calculus라고 합니다. 치태는 아직 좀 부드러운 상태고요. 치석은 그 잇몸에 낀 음식물 같은 게 이제 완전히 석화된 상태, 단단해진 상태를 치석이라고 하죠. 몇 가지 사진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단단해진 치석들이 꽉 껴있는 게 보이죠? 딥클리닝, 잇몸 치료 받은 후에는 그것들이 다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기분이 좋죠? 여기도 이런 치석 때문에 잇몸이 붓고 내려가고 뼈가 쭉 내려간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딥클리닝을 한 후에는 아주 깨끗하고 잇몸도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딥클리닝을 받은 후에 더 이가 안 좋아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단한 것, 치아 같았던 것들이 다 갈려 내려간 느낌이 드실 수 있고요. 휑해진 느낌이 드시고 이하고 이 사이가 틈이 더 벌어져 보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치석 때문에 이들이 꽉 붙잡혀 있던 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거기다 뿌리 표면을 치석들이 다 가리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는 이가 시큰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딥클리닝을 받으신 후에 오히려 이가 안 좋아졌다, 망가졌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네, 그렇게 느끼신다면 1차적으로 치과의사 잘못이겠죠. 미리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될 텐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시린 것은 이제 금방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제때 제거가 안 됐다면 잇몸 속에서는 뼈들이 천천히 계속 녹아 내려갔을 테고 결국은 이 치아들이 다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딥클리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설사 좀 시큰해지고 이 사이가 벌어져 보인다고 생각이 드실지라도 딥클리닝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Regular Teeth Cleaning과 딥클리닝에 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하나 더, Periodontal Maintenance라는 클리닝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Regular Cleaning과 딥 클리닝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한 클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딥 클리닝 같이 뭐 깊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레귤러 클리닝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요. Periodontal Maintenance Cleaning은 딥 클리닝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부터 한 3개월이나 4개월 이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하는 클리닝입니다. 원리는 셋 다 같지만 시간이나 사용하는 툴이나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화면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든 종류의 클리닝을 할 때 요즘은 이런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캐비트론 스케일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물도 막 나오고 소리도 좀 소름 끼치는 찍 하는 소리가 나고 이게 과연 치아와 잇몸에 안전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전한 툴입니다. 오히려 스케일러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 같은 거보다 이게 더 안전해요.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아이폰 화면, 계란 껍질 그리고 제 손끝에도 대보았는데요. 그 화면 마지막으로 보시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핸드폰에 하는 거를 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요. 이렇게 똑바로 하질 않았죠. 옆으로 누워서 했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만 돼요. 치아에 똑바로 하지는 않고 한 15도 각도로 그거보다 낮게 기울여서 이 옆면을 사용해서 해야지 가장 치석이 잘 떨어지고요. 안전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 움직여 줘야 돼요. 열이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물을 뿌려가면서 식히면서 하는 건데 만약 한 곳에 가만히 있는다면 이런 식으로 똑바로 서서 한 곳에 가만히 있는다면 열 때문에 치아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안전하게 해야 되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